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요. 지금이야 맞벌이 하면서 워킹맘으로 사는 여자들이 꽤나 있지만 시어머니 세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좋은 대학까지 나오셨죠. 대기업 임원까지 하다가 정년퇴직하셨답니다. 근데 단 하나 시어머니한테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살림을 못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일하실 때는 가사 도우미를 썼기 때문에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거든요. 은퇴하시고는 본인이 직접 집안 살림을 해보고 싶다 하셔서 살림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집도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가서 일하는 걸 봐드리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면 저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손수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넌 그냥 앉아 있어라. 정말요?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되겠어요? 괜찮어.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배웠거든. 그거대로 한번 맛있는 거 만들어주마. 몇 번 그렇게 얻어먹어 봤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저한테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도 다 맛이 없는지 몇 숟갈 뜨고 다들 수저를 내려놨죠. 심하게 맛이 없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그냥 두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됐어요. 이후에도 늘 시어머니는 본인이 할 줄 안다고 저보고는 앉아서 쉬라고 하시곤 했고 저는 알겠다 대답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됐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요리할 때 고기 핏물을 안 빼고 그냥 조리를 해서 누린내가 날 때도 있었고요. 생선으로 찌개를 끓이는데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비닐이나 지느러미로 그대로 둔 채로 냄비에 넣으시더군요. 중간중간 가서 시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 요리하실 때는 닭껍질은 다 떼어내고 해야 돼요. 아니면 국물에 기름이 너무 떠서 먹을 때 느끼하거든요.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레시피에는 그런 말 없었는데? 어머니가 아마 놓치셨겠죠. 닭껍질 제거는 필수예요. 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시어머니는 제 말이 틀렸다고 박박 우기셨고 그러면 저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레시피를 직접 다시 돌려봐야 됐어요. 어머니 여기요. 1분 30초 구간에 닭껍질 제거하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렇네. 근데 이미 물속에 넣어서 끓이고 있잖아. 그냥 내버려둬라. 오늘은 그냥 먹어. 물에 넣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꺼내서 다시 하면 되죠. 그냥 요리하시면 맛없어요. 하기 싫으면 제가 할게요. 아휴 진짜 정신없어. 너 내가 요리할 때 부엌에 오지 말라고 저번에 말하지 않았어? 레시피 따라하느라 정신없는데 너까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내가 요리에 집중할 수가 없다. 내가 만든 요리 맛없으면 먹지 마. 안 먹어도 뭐라고 안 할 테니 부엌에서 좀 나가라. 사회생활 할 때는 아랫사람한테 시키기만 했던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귀찮으신지 제 도움은 필요 없다고 부엌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면 늘 시아버지가 옆으로 슬쩍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해. 못하겠으면 애한테 도와달라고. 솔직히 살림이나 요리는 얘가 당신보다 선배잖아. 짜증내지 말고 선배님한테 한 수 배우라고. 나도 좀 맛있는 음식 좀 얻어 먹어보자. 시아버지 말에 자존심 세신 시어머니는 늘 기분 나빠하셨고 결국 저를 늘 부엌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면 매일같이 맛없는 식사를 해야만 됐어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너 지금 뭐하니?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좀 빨리 좀 와봐. 네? 집에 무슨 큰일 생기셨어요? 아니, 내가 방금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로 돌렸던 옷들이 완전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세탁기가 고장난 건지 좀 와서 받아오. 시어머니는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난 것 같다고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전화통화로는 도통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저는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들어가서 세탁기를 열어보니 까만색과 흰색 옷들이 한데 섞여서 세탁기에 들어있는데 옷들이 다 얼룩덜룩한 게 색이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옷 색깔은 원래 이랬어요? 아니, 이거 원래 흰색인데 빨래하고 나니까 거뭇거뭇되어 있고 이건 까만색 옷인데 빨래하고 나니 물이 쭉 빠져서 이상해져 있더라. 세탁기가 고장났나?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옷에 물이 빠지진 않아요. 원래 까만색에서도 물이 빠지긴 하는데 이건 좀 심한데요? 빨래 돌리실 때 세제 뭐 넣으셨어요? 세제? 이거 넣었는데? 흰색 옷이 더러워서 말이야. 이 락스로 세탁하면 뽀얘진다길래 이번에 세탁할 때는 락스를 넣었어. 네? 락스로 빨래를 하셨다고요? 색깔 옷들을 한데 섞어서요. 그니까 물이 빠져서 옷들이 다 엉망이 됐죠. 락스는 물에 희석해야 된다고 해서 비율 다 맞춰 넣었는데 내가 비율을 잘못 맞췄나? 어머니, 락스는 원래 색깔 있는 옷엔 안 써요. 흰색 옷빨대나 가끔 쓰는 거죠. 색깔 있는 옷에 쓰면 염색된 것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락스로 세탁할 때는 흰색 옷끼리 모아서 해야 된다고요. 어머, 그래. 내가 그걸 몰랐네. 아휴, 지금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 보니까 그것만 모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옷들은 원래 흰색, 검은색 이렇게 나눠서 빨아야 되고요. 수건은 수건끼리 따로 빠셔야 돼요. 뭐? 색이랑 종류를 나눠서 세탁하라고? 그럼 세탁기를 대체 몇 번 돌려야 되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니?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세탁법을 노트에 적기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세탁기로 돌린 옷들은 다 색깔이 이상해져 버리게 됐죠. 이후에 이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 퍼져서 시어머니는 꽤나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뒤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자기는 살림 못하겠다고 다시 가사 도우미를 쓰시더군요. 회사에서는 임원까지 하시면서 아랫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까지 하시더군요. 되게 은퇴한 아버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여정부셔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안 맞고 사회생활 하시는 게 더 맞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가족들을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나 앞으로 꿈이 생겼어. 어머니, 꿈이요? 대체 어떤 목표가 생기셨길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영 그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앞으로 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지역사회에 봉사요? 그럼 무슨 봉사단체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 근데 나는 그런 일보다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시의원이 되어보려고 한다. 시의원이요? 지금 정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지. 아무래도 나랑은 그게 잘 맞는 것 같고 뒤에서 묵묵히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러려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집에만 있는 게 지겨우셔서 다른 소일거리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꿈은 원대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을 돕고 싶다 하시더니 무려 시의원이 되겠다 하시더군요. 근데 그거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거로 뽑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한다고 하겠어? 마침 우리 시의원 자리가 비어서 재선거를 한다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어머니, 전 반대요.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당선 안 되면 그거 다 후보자가 떠나야 돼요. 네 허락 받으려고 말한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말해주려고 너희를 부른 거지. 나 오늘 후보자 등록하고 왔어. 어차피 후보자로 등록한 만큼 너희들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해. 앞으로 선거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 온 가족이 시어머니가 정치하는 것에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군요. 늘 그냥 그래왔대 자기 성격대로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말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다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죠. 시어머니가 시의원 후보에 등록하신 뒤로 저희 가족은 다들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만 유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되는 가족들은 늘 불러다가 함께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명함을 돌리러 다녔어요. 한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돌아다닌 것보다 그때 동네를 더 많이 걸어다닌 것 같아요. 명함을 나눠주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우리 시어머니가 시의원 선거에 나오셨다고 뽑아달라고 말하기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일만 하러 다녀서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가족들 뿐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운동하기에 역부족이라 느껴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니 사돈 어른이 동네 부녀회 회장이라 하시던데 맞니? 네, 맞아요. 엄마가 몇 년째 부녀회 회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럼 동네에 아는 사람들 꽤나 많으시겠어? 근처 지역에도 아는 사람 많고 요즘에는 다른 동네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으니 혹시 연락해서 나랑 식사 자리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사돈 어른하고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려고요? 친정엄마한테도 어머니가 만나냐고 하는 이유를 대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뭐 그냥 사돈끼리 만나서 밥 한 끼 하자고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니? 같은 동네 살면서 동 뵙지도 못해서 안부인산차 식사 대접이나 한번 하려고. 시어머니는 선거하러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부녀회 회장인 걸 아시게 된 모양이었어요. 자기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셨는지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나를 좀 잡으라 하시더군요. 평소에는 저희 부모님 안부도 한번 안 물어보시던 분이 그러시니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친정엄마께 말씀을 들어보긴 하겠다고 대답했죠. 엄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랑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시던데요. 뭐? 너희 시어머니가? 가족들끼리 다 같이? 아니요, 엄마랑 나랑 셋이만요. 우리 셋이 뭐하러 밥을 같이 먹어? 야,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할 말도 없고 혹시 너희 시어머니한테 큰 잘못이라도 했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따지려고 밥 먹자고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왜 그러시나 물어보긴 했는데 그냥 안부차 식사나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부녀회장이 맞냐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이번 선거 때 도움 좀 받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 도움? 아유, 난 싫어. 정치라면 딱 질색이야. 그냥 바쁘다고 하고 식사 못한다고 해줘라.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부탁하시면 내가 대놓고 거절할 수 있겠어? 그러다 너 괴롭히기라도 하면 어째?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괜찮아요. 혹시라도 선거 이야기하시면 엄마 지위가 필요하다고 말 꺼냈는데 엄마가 도와드리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속 좁게 저 괴롭히실 분은 아니세요. 친정엄마는 시의원 후보이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까봐 만나는 걸 불편해하셨어요. 친정엄마야말로 정치나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부녀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런 친정엄마의 성향을 아는지라 저는 어려움 말고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서야 밴댕이 속인 걸 알게 됐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상당히 쿨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친정엄마도 알겠다고 말씀하셔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식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저희 딸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은 참 어색해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시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식사만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운데서 딸아이의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자신이 이 자리를 만든 목적을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긴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식사 자리 좀 마련해달라 했어요. 네, 부탁이요. 사돈이 저한테 대체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셨나요?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극도로 자존심 상해하시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물 한 잔 드시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그게 얘한테 들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의원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돈.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긴 했는데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동네 주민들이랑 친분이 많이 없어서요. 근데 들어보니 사돈께서 부녀의 회장을 꽤나 오랫동안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네 많은 분들이랑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제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소개요? 죄송하지만 사돈, 저는 그냥 일개 부녀회 회장이에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지 확인하고 눈 오면 빙판길 안 되게 쓸고 하는 일이나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돈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지 못하네요. 게다가 전 정치 같은 건 관심도 없어서요. 제가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부탁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친정엄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엄마의 태도에 당황하셨는지 귀까지 시뻘개지시더군요. 친정엄마한테는 알겠다고 자기가 괜히 부탁드렸다 괜찮다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선거 유세를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갈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 사돈어른 아니시니? 저기서 다른 후보랑 얘기 중이시네. 정치적으로 자기는 중립이라더니 아닌가 보다. 저 후보자 지지하시는 거 아니야? 오늘 동네 행사 주간을 저희 엄마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 후보자들이 와서 자기 선거 유세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어머님처럼요. 어머님도 여기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시려면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셔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다른 후보자랑 친정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주워 듣고 오셔서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죠. 내가 오늘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알아? 내가 명함 주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 후보자가 부녀회장 사돈인데 부녀회장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했더라. 그러면서 사돈인데도 편 안 들어주는 거 보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어찌나 수군대던지. 내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만약에 친정엄마가 어머니 지지한다 말했으면 부녀회장 등에 업고 시의원 되려고 한다고 욕했을 사람들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엄마가 동네에서 입김이 센데 그런 사람이 사돈 후보자로 나와도 도와주지 않으니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 오히려 내 이미지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만약에 다 떨어지면 다 너랑 네 엄마 탓이다. 그런 줄 알아? 어머니가 당선 안 되시는 게 왜 저랑 저희 엄마 탓인가요? 사람이 괜찮으면 당선되는 건데 시의원으로 안 뽑히시면 어머니가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혹시라도 저희 친정엄마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보실래요? 제가 자리 한 번 더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시의원으로 별로라서 동네에서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은 건데도 자꾸만 친정엄마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매일같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저도 점점 쌓이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어? 아직 제사 음식하는 중이라서 식사거리는 없는데 튀김이나 전 좀 가져다 줄까? 그런 간식거리 말고 식사하고 싶어서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 지금 튀김하랴 나물 무치랴 바쁜 거 안 보여? 가스레인지 하나 비었으니까 당신이 좀 끓여서 먹어. 라면을 끓여달라는 남편에게 지금 다른 것들을 준비하느라 바쁘니 직접 해먹으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냐. 어차피 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좀 끓여줘라.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저한테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매콤하게 끓여달란 말을 남기고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덜렁 눕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짜증내면 집안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참고 라면을 끓여주게 됐어요. 라면을 다 끓이고 마지막에 남편이 말했던 고춧가루를 한 움큼 털어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기침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매워라. 너는 왜 거기서 고춧가루를 흔들어대서 사람 기침하게 만들어? 어? 꼬투리를 잡고 시비 거는 시어머니에게 쳐다도 보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가 요리하는 것에 트집을 잡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려 베란다로 가셨을 때 들고 있던 부침개 뒤집개를 놓아놓고 딸이 혼자 쉬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었죠. 그리고 조금 뒤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다시 오셨는데 제가 없으니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얘가 부침개 하다가 어디 간 거야? 아직 요리할 게 잔뜩 쌓였는데.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저를 찾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있던 방문까지 열게 됐죠. 그리고 김치통을 손에 든 채로 제 딸에게 물으시더군요. 네 엄마 못 봤어? 엄마요? 엄마 방금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요. 저기 이불 덮고 있는 사람이 네 엄마 맞아? 네, 엄마 맞아요. 피곤하신가 봐요. 우리 엄마 요리 안 하고 그냥 쉬면 안 돼요? 안 되지. 명절에 요리해야 되거든. 야, 너 거기서 대체 뭐하니?
요리하다 말고 낮잠이라도 자려고? 네, 그러려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시니 제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던 요리는 남편 시키세요. 아까부터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체력이 아주 넘칠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집에서 가끔 요리하는데 어머니보다도 요리 잘해요. 고기 피물도 다 빼고 생선 요리할 때는 내장도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고요. 뭐? 너 이게 정신이 나갔냐? 왜 남의 귀한 아들을 명절에 음식 시키려고 들은 거야? 며칠 전 선거 유세하실 때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명절에 요리하면서 여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번 명절에는 텔레비전 보면 쉬시라고 아주머니들이랑 얘기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신가 봐요. 제가 계속 말대꾸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시더군요. 저한테 요리하는 걸 포기하셨나 싶었는데 부엌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됐고, 얼른 나와. 여기 이거 봐라. 네가 아까 요리할 때 고춧가루 다 튀어서 명절 제사 음식 다시 해야 되잖아. 네가 잘못해서 튄 거면 네가 해야 되지 않겠어? 고춧가루 튄 게 제 잘못이라고요? 아까 어머니가 기침하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음식 다 망쳐놓은 건데 그 책임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네가 고춧가루를 들고 흔드니까 내가 기침한 거 아니야. 고춧가루 튄 음식들은 제사상에 못 올리니 내 말에 토다지 말고 얼른 나와서 다시 요리해라. 어머니, 왜 억지를 부리세요? 지금 일도 그래요. 고춧가루 안 튀어서 멀쩡한 것들 골라서 제사상에 올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고춧가루 튀었다는 건 핑계고 제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괴롭히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친정엄마가 시의원 선거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요리를 핑계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저도 짜증이 밀려왔어요. 저도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게 됐죠. 내가 왜 그딴 일 가지고 너를 괴롭혀? 사돈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쉬워해? 그리고 어른이 말하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하고 사과를 해야지.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 엄마가 집에서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하는 거 보아하니 예절이라고는 하나도 못 배워먹은 것 같다.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배워서 이렇다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니도 부모님께 며느리 괴롭히는 거 배우셨나요? 이게 한 번을 안 지고 계속 말대꾸를 하네. 네가 그러니까 시댁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건 뭐 예절이고 나발이고 머리가 좀 돌아가고 눈치 좀 있으면 되는 건데 지 어미를 닮아서 무식한 데다가 상황 파악 능력까지 없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무식하다고요? 눈치가 없으시다고요? 저희 엄마랑 잘하는 사이세요?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내 선거운동 안 도와주는 거 보면 몰라? 무식하니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러지. 내가 당선되면 자기한테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있을 텐데 내 뒤에 줄 서면 좀 좋아. 집에서 평생 살림만 했더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지. 맞네요. 친정엄마가 선거운동 도와줄 수 없다고 한 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근데 친정엄마는 부녀회 회장이라 동네에서 입김 세니까 뭐라 못하고 그 뒤부터 딸은 저한테 분풀이 하시는 거 맞죠? 내가 너네 엄마가 무서워서 싫은 소리 못한다고? 세상에나. 내가 살다가 그런 웃긴 소린 또 처음 들어본다. 그깟 부녀회장이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귀찮은 일 할 사람 뽑아놓은 거지 뭐. 들어보니까 너네 엄마도 동네에서 아주 평판이 안 좋던데 여기저기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들 나보고 사돈 잘못 만났다 그러더라. 저희 어머니가 평판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몇 년째 부녀회장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좋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리 노력하셔도 떨어지시겠지만
아마 저희 엄마가 시의원 후보자로 나가시면 100% 당선되실걸요? 뭐라고? 내가 시의원에서 왜 떨어져? 2년이 명절날 기분 좋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고 짓거려? 처음에는 제가 음식에 고춧가루가 묻은 걸로 저를 괴롭히시더니 결국 친정엄마 모욕까지 하며 도를 지나치는 언행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의원 선거에서 100% 떨어질 거라 말을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저에게 2년 전년 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셔서 뺨을 올리셨죠. 나이도 많은 양반이 손님이 어찌나 세던지 짝소리가 아주 크게 났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딸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가 있던 방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 화가 안 풀리시던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너같이 무식한 년은 더 혼이 나야 알아먹지. 어디 시애미한테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그때 어딘가에서 저희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너 죽고 싶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셨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이 제 딸아이 핸드폰임을 깨달으시고 낚아채셨어요.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제 딸은 방 안에서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저도 방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했던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왠지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침대에 누워있던 거죠.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이를 제대로 터뜨린 것입니다. 영상통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시어머니께 뺨 맞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괜한 것으로 구박받고 있는 것까지 다 보시고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신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내가 내 며느리 교육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라고? 그렇게 뺨을 올리는 게 교육하는 거야? 그건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라도 해줘. 참나, 다 네가 교육을 못 시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가 말하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시집 보냈으면 이런 일 없지. 그리고 뭐 경찰?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딴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게다가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평생 사회생활하면서 대기업 임원까지 했단 인간이 고지식한 게 아니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인간아. 선거 유세할 때 내 딸 데리고 다니면 사람 좋은 시어머니처럼 굴더니 아주 괴팍한 시어머니네. 당신이 이따위 인성 가지고도 시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지지율 높지도 않은데 이제 그냥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네. 투표 안 해도 당신 떨어지는 건 뻔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떨어진다는 거야? 어? 부녀회장 지위 이용해서 뒤에서 내 욕하면서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누가 네 갖고 이야기 들어줄 것 같아? 동네 하찮은 일 하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위세를 떨어? 아니,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당신 인성을 이미 다 알게 됐거든. 친정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웃음을 지어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펼쳐진 상황에 시어머니는 돌처럼 굳으셨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자기 주변을 비추는데 주변에 엄마 친구분들과 지인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시어머니는 퍽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내 딸이 괴팍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내가 뺨 맞는 것도 봤는데 내가 그런 것부터 너한테 말하고 있어야 돼? 당신 이제 끝났어. 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거든. 여기 누가 모여 있는 줄 알아? 예전에 네가 나한테 지역에 입김 있는 사람들 모아서 자리 마련해달라 했잖아. 그때 네가 모으길 바랬던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어. 지금 지역 주민회의 중이거든. 친정엄마는 자기가 지금 지역 주민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하고는 다시 한번 주의를 비춰줬어요. 거기에는 긴급 지역 주민회의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날이 마침 동네 주민회의를 한다고 구역의 동장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한참 회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친정엄마가 제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나이도 많으신 친정엄마는 잘 들리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정엄마와 싸우는 소리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셨죠.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어요. 너 처음부터 네 딸이 네 엄마랑 통화하는 거 알고 있었지? 네, 저는 영상 통화하는 거 알고 있었죠.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럼 지금 상황을 네가 일부러 꾸민 짓이야? 제가 꾸미다뇨? 제가 뭐 했나요? 저는 친정엄마가 주민회의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온 저를 따라와서 제 엄마 욕을 하시면서 뺨 올리실지도 몰랐고요. 거짓말하지 마, 이 여우 같은 년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제 앞으로 다시 다가와 손을 치켜드셨죠. 다행히 뒤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말리는 덕에 저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반 주민도 아니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각 구역의 통장들이었다 보니 이 이야기가 동네에 금세 쫙 퍼졌죠. 그래서 이후에 시의원 후보가 자기 며느리 뺨을 올렸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애써 무시하고 유세를 하러 다니셨지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다. 저런 사람이 시의원 되면 동네 망한다. 어쩐지 같이 선거 유세할 때 보니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표정이 어둡더라. 억지로 끌려와서 그런 걸 거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그런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소문들을 잠재우시겠다면서 저를 더 유세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려 하더군요. 예, 내일은 지하철 쪽에 명함 돌릴 거니까 아침 9시까지 1번 출구로 나와라. 어머니가 명함 돌리시는데 제가 왜 따라가야 돼요? 사람 필요하면 돈 써서 사람 고용하세요. 지금 동네에 소문이 쫙 났잖아. 내가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로. 그래서 내가 요즘 밖에 다니면 다들 뒤에서 수군댄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너랑 같이 다니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뜬 소문이라 생각할 거 아니야. 뜬 소문이요? 어머니가 제 뺨 올리는 걸 동네 주민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그게 없던 일이 될까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와. 죄송한데요. 저는 저한테 막대하는 시어머니 선거 당선되시라고 도와드릴 순 없네요. 어머니가 초래하신 일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세요. 저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요. 그 일로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시더니 전화로 일방적으로 저에게 유세하는 장소로 나오라 하시더군요. 막무가내로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치가 떨렸고 그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다음날 저 대신 남편이 그 장소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도왔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오늘같이 선거 유세 따라갔더니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엄마 욕을 엄청 하던데. 아, 그때 명절 때 나한테 함부로 한 그 일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 시의원 후보가 며느리 뺨 올린 게 주민회의 때 생중계됐으니까 다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겠지. 장모님이 그때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명 안 한 거야? 어떻게 그걸 이렇게 소문나게 둘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무슨 해명을 해?
우리 엄마가 네 엄마 대변인이라도 되는 거야? 딸이 그 꼴을 당했는데 시댁으로 쫓아와서 따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습을 하려면 어머니가 하셔야지. 왜 우리 엄마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방관해서 문제가 커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그때 엄마한테 대들지만 않고 다시 요리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잖아. 당신의 처신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신이 수습해. 뭐? 그렇게 따지면 네가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야. 알아? 수습하려면 네가 해. 당신이 장모님하고 엄마 자리 만들어서 그간 쌓인 오해 풀도록 돕고 당신은 엄마한테 정식으로 제대로 사과해. 알겠지? 그리고 장모님께 엄마 그런 분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 좀 들어봐. 엄마가 당선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며 손가락질 받으며 다니시니 내가 마음이 다 안 좋다. 앞으로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얼굴 두고 어떻게 다니시겠어?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 엄마가 잘못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지. 나는 불쌍하지도 않냐? 시어머니한테 그 수모를 당하는 걸 우리 엄마랑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시장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수군거려. 시어머니한테 뺨 맞은 며느리 지나간다고. 남편은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화해하게 만들라고 저에게 요구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요즘 선거운동 하시기 어려우시다고요? 저희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 시어머니 시의원 못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 테니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차라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희 모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 했어요. 며느리 뺨 흘리는 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냥 거짓 소문인 척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니 정면 돌파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자존심 센 시어머니는 처음에 주저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괜찮다고 요즘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인기 있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설득했죠. 솔직히 저는 친정엄마의 제안을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 맛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마 시의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뺨을 올린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희 엄마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그동안 소문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게 사실이라 생각하게 됐고 여론은 더 악화됐어요. 인터넷으로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본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야, 이게 대체 뭐야?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다시 잘 지내게 자리 좀 만들어 달라 했지. 언제 우리 엄마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시키라 했어. 나한테 왜 뭐라고 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녀한테 사과하신 건데 누가 보면 강제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게 한 줄 알겠네. 그럼 따로 조용히 셋이서 만나서 했어야지. 이거 봐. 인터넷에 여기저기 사진 떠돌아다닌다고. 자기가 시의원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야 소문에 잠재울 수 있다는 뭘 아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의원 후보니까 신상이 떠도는 거지. 그것까지 내 잘못이니? 저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했지만 계속 욕을 먹었고 투표를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 느끼신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중도 사퇴하고 도망치듯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답니다. 시댁 이사를 다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이사를 가게 된 게 저와 친정엄마 탓이라고 윽박질러댔죠. 그런 태도에 열이 받은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더니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리게 하고 자기 혼자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모진 구박받고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저에게 괜찮냐 한마디도 없던 남편, 고속도로에서 멀어지던 차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답니다. 대신 다음날 이혼서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죠.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후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며 틈틈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혼 후에는 제대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지만 못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욕먹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